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. 오늘은 2023년 8월 11일입니다. 금요일이 되겠습니다. 어제 저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제가 방송을 바로 했는데,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을 했다고 말이죠. 정진석 비대위원장, 국회 전 부의장을 했죠.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했다고 징역형을 때렸다 해가지고 뭐 그냥 언론에 많이 장식했습니다. 야, 노무현이 성역이냐?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이 판사 이름은 박병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서울 중앙지법은 바로 임명권 거기 보직이 말이죠. 누가 하겠습니까? 명수가 점지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아침 사설자에 말이죠.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.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했다고 징역형을 내린 판사가 노무현 성역을 만들고 있나, 이런 얘기입니다. 정확하게 해서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했다고 징역형, 판사가 노무현 성역 만드나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판사 정말 재밌는 판사더군요.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근데 법정 구속은 또 안 했네요. 실형을 선고받았는데, 이 사건은 정 의원이 2017년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가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라고 적어가지고 유족에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. 그런데요, 아니 이게 유족한테 고소를 당했다는데 이게 왜 허위사실이 뭐가 있을까요? 국민들은 말이죠, 이미 그 이인규 수사가 쫙 수사록이 있는 이인규 수사록, 조갑제닷컴에서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. 2, 3개월 전에 이인규, 소위 이 노무현을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입니다. 그 당시 중앙수사부장입니다. 이분이 회고록을 썼습니다.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. 쭉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안 나와 있는 말 하나는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, 이건 그 금품 뇌물 박연차한테 받은 건 많이 나와 있고요. 그 태광실업 회장 뭐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고,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.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, 이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. 그거는 중수부장이 그건 알 필요가 없는 얘기니까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. 그 외에는 뭐 거의 다 나왔으면 요는 여기 핵심이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,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수백만 달러 박연차 씨로부터 뭐 이런 얘기는 거기 수사 기록 이인규 회고록에 2개월 전에 출간한 책에 상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바로 비화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판결을 했을까요? 고매하신 인품을 가진 판사께서 어떻게 이렇게 고매하신 판결을 하셨을까요? 지난해 이거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. 그러면 통상적으로 벌금 500만 원 하면은 벌금을 갖다 깎아주는 거죠. 그런데 이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해버렸습니다.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. 김명수의 뭔가 이렇게 시선이 혹시나 있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. 네. 지난해 검찰은 그렇게 했는데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해서 징역형을 다 내버린 겁니다. 대개 명예훼손 사건은요, 유죄라고 해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징역형은 이례적이고, 더더욱이 정진석, 더더욱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인규 수사록에 나오는데, 이인규 회고록에 나오는데, 그렇다면 이인규 회고록이 거짓말이고 허위였으면 그것부터 먼저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일체 고발이 안 들어갔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거기에 다 나와요.
박연차에 대한 문제 뭐 등등 뭐 그냥 태광 실업 뭐 모든 게 다 나옵니다.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막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징역형이 나오죠? 그래서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징역형은 아주 이례적이다. 진석이 온 글 중에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권 씨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의 목숨을 끊은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러면서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이 글은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이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히려고 이거 한 것이다.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. 더구나 정 의원은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과도 했다. 그런데도 징역형을 선고했다.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갔다는 정도의 말로 감옥까지 가야 한다면 민주사회라 할 수 있겠냐라고 조선일보 사설자는 반문하고 있습니다.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갔다는 정도의 말을 가지고 감옥까지 가야 한다면은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요 이 판사가 말하는 게 너무 과격합니다. 판사가 판결할 때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. 거칠고 단정적. 판사가 말이죠. 말을 판사가 법문만 배워서 뭐 고시 합격해서 훌륭한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판사는 법철학 이런 걸 배우잖아요. 법철학. 이 법철학을 배우면은 좀 철학적으로 문장을 가다듬는 뭐 그런 부분이 멋들어진 그런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멋있게 이렇게 판결문을 쓰던데 좀 그런 것 좀 배웠으면은 좀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 말이 왜 이렇게 거칩니까? 자기 말이 거칠어요. 판결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하는데 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거는 판결문이 더 거칠고 단정적이에요. 마치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판결하듯이 말이죠. 유시민 예를 들었습니다. 이 사설자는 앞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하고 허위사실 주장해서 기소됐습니다.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.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이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? 정 의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이 형평에 맞지 않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조선일보 사설자는 딱 단편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기 보기 어려웠다. 이렇게 한 것도 이해가 하기가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. 이거 제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. 아니 전직 대통령 부부는 원래가 공적인 인물입니다. 아니 공적인 인물이니까 거기 말이죠 40~50명 되는 경호원이 따라붙고 모든 돈 예산이 글로 가는 거 아닙니까? 공적인 인물이 아니면 어떻게 경호원들이 가고 비서가 딸리고 그러겠습니까? 이 재판부 판사 이 양반 박병곤 판사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공적인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했는데 이 말을 사설자도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법원은 통상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합니다. 그런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어서 엄하게 처벌했다는 것입니다. 아니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납득합니까? 판사가 징역형을 내리고자 만들어낸 억지 아닌가라고 사설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. 당신은 억지 아니야? 이 질문입니다. 바로 박병권 당신이 이 사건을 노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? 이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서 엄하게 처벌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. 이 사건 판사에게 노무현 아닌 다른 사람 문제라도 똑같이 징역형을 선고했겠냐 이렇게
저 조선일보 사설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 판사에게, 박병곤 판사에게,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에게 노무현 아닌 다른 사람 문제라도 징역형을 선고했겠느냐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설자는 묻고 있습니다. 누구를 비판의 성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판결을 이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기다 덧붙이고 있습니다. 누구를 비판의 성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판결을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박병곤 판사에 대해서 이제 인적 사항들이 아마 오늘쯤 나올 겁니다만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무 인적 사항이 없습니다. 안양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요. 그 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.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박병곤이 누구냐? 지금 그것이 많이 떠올라오고 있는 모양입니다. 아마 오늘 내일쯤 되면은 이 박병곤 판사가 누구라는 것은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. 이런 느낌이 듭니다.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했다고 징역형을 내린 판사가 노무현 성역을 만들고 있냐? 이 질문한 사설자의 이 질문. 오늘 사설은 아마도 가장 많이 읽힐 사설. 사설자가 굉장히 분노를 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. 아주 이성적으로 썼습니다. 자, 이제 이 김명수 판사들은 곧 김명수와 함께 보직이 이동이 되겠죠. 한번 인사 이동이 있겠죠. 네.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판결을 내린 명판사들은 한번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볼 겁니다. 어떻게 어디로 가나? 또 어떻게 되나? 이 사람이 변호사 어디로 갔나? 로펌에 갔나? 어디 갔나? 다들 국민들은 알아요.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에서 이건 뭐 추적을 하는 데는 뭐 귀신들입니다. 온라인 추적. 우리는 뭐 필요한 부분만 보지만 이 온라인에서는 엄청난 정보, 가짜 정보, 진짜 정보, 뭐 온갖 것들이 잡동사니가 돼가지고 막 펌핑을 하는 법입니다. 아마 박병곤에 대한 이야기가 박병곤 판사가 많이 유명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유명해지면 또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어딘가 고향에 가서 또 국회의원 한번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? 또 민주당에서 또 전국구로 또 모실 줄 또 모르니까. 네.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